인천공항 가는 길에 저런 역대급 흉물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조차 역대급 사이즈의 폐건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은 인천 서해 갯표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중국 자본시행사가 진행하던 9천억짜리 사업인데 4년 전에 자초되고 공정률 25%에서 멈췄었고 현재는 모두 떠난 상태입니다. 국내 기업 쌍용건설이 주 건설사였는데 공사비 300억도 받지 못하고 유치권을 지금 행사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은 허망하고 안타까운 사연 시작하기 전에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좀 세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영종도 미단시티 신도시 개발 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유독 대기가 엉망입니다. 황사가 유독 심합니다. 여러분 목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영종도 미단시티 신도시 개발 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저 흉물이 된 리조트를 홍보하던 당시 홍보관으로 쓰였던 건물 쪽으로 일단 한번 그쪽으로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현장을 내려다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장밋빛으로 홍보를 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사업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간직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다 사라지고 저 혼자 지금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 2024년 3월 18일에 문체부로부터 최종 사업 비승인 통보가 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 문체부가 판단했을 때 더 이상은 사업 연장을 못 시켜준다. 이제 파이다 너거는 그만 나가리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함 세보니까 25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이 두 개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건축 스타일이 살짝 미국 플로리다나 해안가 같은 데 있는 카지노를 포함한 호텔. 자, 여러분 혹시 CSI 마이애미 믿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건물이 살짝 공유를 갖고 있고 해변을 바라보는 그런 호텔들의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호실은 수백 개 정도 되겠지요. 대단합니다. 총 사업비는 9천억이었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냥 1조입니다. 조 단위의 공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 복합 리조트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까지 더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중간에 자초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건물만 25% 짓고 부도가 났습니다. 이 건물과 관련된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한국으로서는 좀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이 영종도를 한국의 마카오로 성장시켜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였던 개발 구상이었는데 이 건물이 그 카지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업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 심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2014년 3월에 국내 1호로 허가받은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중국계 부동산 개발회사 리퍼하고 미국의 카지노 그룹 시저스 이 둘이가 만나가 둘이서 추진을 했는데요. 8년 전에 리퍼는 러프크르 이런 거 맞죠? 이라는 곳에 매각하고 미국 시저스는 손을 뗐습니다. 손 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거 나름대로 사업성이 별로 안 보였겠지요. 그래서 도망친 듯 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됐지만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했고 그때만 해도 유커들이 쏟아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영종도 공군 미사일 레이드 기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100m 이상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던 곳인데 인천도시공사가 68억 원을 들여서 레이드 기지의 높이를 더 높여서 이 호텔을 15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천이 엄청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마카오로 가던 이 갬블러들을 인천으로 불러들일 수 있겠다고는 그런 구상을 했을 거라 봅니다. 결국 러브커러가 투자자를 더 이상 유치하지 못하면서 공사를 맡았던 국내 쌍용건설에는 공사비를 더 지급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2020년부터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여기는 쌍용건설 현장팀들이 쓰던 현장 사무소인데요. 건물 내는 공사 현황판, 자료, 또 인허가 서류 등등 그대로 놓아두고 사람들만 사라졌습니다. 자, 이런 건물만 보면 유독 강발이 아주 소시적에 몇 달씩 노가다 좀 해봤던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면 그 노가다 현장에는 이 한밭집이 꼭 이런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때 줄 서서 밥 타 먹던 그 아련한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 보니까 여기 직원들도 마치 요 근처에 일하시다가 점심 먹으러 간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창문이 좀 열려 있어서 살짝 안에 보여드리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현장 인부들이 이 건설에 관련돼 있었을 텐데요. 자, 공사 따라 왔다가 공사 따라 철새처럼 이제는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망한 곳은 이렇게 많아도 요즘 경제가 별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공사가 별로 여기저기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산 명지 쪽에 요즘 좀 많이 짓고 있던데 아마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나 그래 생각이 되네요. 참 중지된 이 공구리들 여기저기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여기는 어이가 없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공사를 총 진행했던 중국 자본 시행사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포함 부지를 좀 사놨었는데요. 자, 드론으로 보시는 전경 주변 토지를 전부 다 뜻합니다. 이 지역 개발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 820억이라는 땅값 시세 차익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근데 또 손해를 봤다 합니다. 세금으로 나간 돈이 더 많다 하면서 의뢰야 하는 소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돈을 좀 벌었으면 쌍용이라도 돈을 좀 갚든지 해야지. 그건 또 하도 안 하면서. 자, 하여튼 중국 자본 저격수 하면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강발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결국 자초된 핵심 원인은 역시 코로나 발발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위기로 공산당이 이 한국의 자금줄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제주 상황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드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벌써 그런 것들도 기본 4, 5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건물들을 다시 개재하는 것이 정말 골치가 아파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정도까지 공정을 해놓고 저 폐건물을 정말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보시다시피 자, 이 앞은 바로 생명의 기원, 자원의 보고 서해 개풀이 올시다. 그런데 일반인은 저기서 조개 한 개만 캐도 난리를 지을 거면서 아니 저래 큰 폐건물을 방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폐수도 많이 나왔을 텐데 자, 이 정도면 환경단체분들 당연히 등장해 주셔야 되는 수순인데 이 방송 보시는 환경단체분들 서해안 갯벌 여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자,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가실 때 영종대교 오른편에 바로 여기가 보입니다. 여기를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야노 겉모습만 멀쩡하구나.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텅 비어있는 속빈 강정이 올시다. 무려 7,000호실이나 지어놓고 이 덫에 갇힌 우리 수분양자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우야노 어째야 되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도를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이 반달섬이라는 곳에까지 와보게 됐습니다. 반달섬, 거북섬, 여러분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요. 한때는 이곳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안산시에서 팍팍 밀어주던 그런 곳인데 섬이 두 개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시아오를 끼고 있고 거기다가 서울에서도 가깝고 중국과도 가죽어서 중국 자본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국의 투자자들을 거의 다 끌어모았다시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섬이. 예전에 거북섬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곳은 관광 레저 단지로 좀 더 개발을 했고 이곳 반달섬은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이 주거단지 위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만 해도 금리가 낮고 부동산 열풍이었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 투자가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이 세제 혜택과 더불어 투기에 대한 열망으로 거의 묻지마 투기를 여기다가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산이 또 있습니다. 그때 이곳에 일하던 분양 대행사 실장 이 친구들이 여기는 라스베가스가 될 거다. 여기 한번 오면 충분히 2박 3일 이상은 숙박을 하면서 레저를 즐기고 테마파크도 들어올 거니까 이거야말로 최상급 투자다. 심지어 요트 마리나도 들어온다 등의 홍보를 연신해댔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 생숙 몇 개 팔면 1억 한 장은 수억 개 벌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투자자를 위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지가 돈을 벌려고 더 설쳤습니다. 그때의 저금리 파티가 끝난 지금 이 시점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밋빛 꿈은 온데간데 없고 빈 공실과 콘크리트 더미만 이렇게 무심히 남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전국에서 생숙 밀집 단지로서는 여기가 세계 최대겠네요. 아마 중국에도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못 봤거든요. 여기에 입주한 자영업들은 아마도 입주민들 약 600세대와 이 주변의 노가다 형님들 그분들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곳 생숙에 정상적으로 다들 들어와서 살 거라 기대를 하고 여기 자영업들이 입주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속은 것이죠. 90%가 비어있는 이곳에서 누가 장사를 하고 싶을까요? 그냥 버티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잔치가 이래 위험합니다. 물릴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고 게다가 손해가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매달 은행이자 정부 세금 그리고 관리비로 끊임없이 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은 이 점이 미치는 것이죠. 그 당시 다주택자를 피해서 투기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생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애초의 목적이 숙박업을 목적으로 건설이 된 건데 실제로는 숙박업의 수요가 전혀 없고 그 공실을 수분양자들이 실거주로 사용을 하는 데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들어가서 눌러 살게 된다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매년 공시지가의 1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그 당시 정부와 시행사들의 홍보 내용과 발표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수분양자들이 상당한 시위와 분노를 최근에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10% 이게 정말 엄청 무서운 것이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한 3억이라고 하면 매년 3천만 원을 이걸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게 매년입니다. 매년. 이거는
죽으라는 거죠. 이걸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래가 할 수 없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2027년까지 잠정 유예를 시키긴 했는데 이것도 금방 다가옵니다. 2년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오피스텔을 전환하면 실거주를 할 수 있다며 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실제 전환율은 1%도 안 됩니다. 생숙으로 애초에 지어진 이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내부 시설이 이 살림살이에는 안 맞거든요.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이 올시다. 약간의 투기 성향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물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특별법을 제정해가 바꾸기에는 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댓글에도 쥐돈 많아서 은행 돈 빌려가지고 투기한 사람들한테 왜 법을 바꿔가면서 도와줘야 되노? 이런 여론이 당장 형성될 텐데 정말 시선이 곱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도 나름 이해가 되고 또 중간에서 저 눈치 보고 있는 지자체도 입장이 곤란할 거를 예상합니다. 여기에다가 생수기 7,000호실이 넘는데요. 인허가 시점 한번 보이소. 한참 부동산이 올라가던 그 꼭지점에서 다 시작이 됐거든요. 자, 2020년, 2021년, 자, 이름도 전부 화려합니다. 한글이 없습니다. 한글은 저 섬자, 저거 하나밖에 없네요. 섬도 좀 바꾸든지 안 하고. 자, 지금 지어 놓은 것도 저래 많은데, 저 옆에 가보면 아직도 생수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얄났고 저래 바벨탑처럼 올라가고 있는지, 건설사도 허가를 이미 받아놨고 땅도 사놨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릴래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할까요? 답이 없어요. 자, 그 화살에 누군가가 맞아서 죽든가 해야 화살의 역할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정부와 건설사에서 추진한 이런 사업도 망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사업도 망하는 시대입니다. 사실상 더 망합니다, 앞으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나중에 문제 생겨도 봐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냉혹합니다. 정부가 더 냉혹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이런 시야도 이제 유령 도시가 되어가는 이런 시국인데 정말 부동산 한상 이제 이거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물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좀 덜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만을 갖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그런 생각도 자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곳의 바람이 지금 너무 세가지고 오늘 영상은 좀 많이 떨릴 텐데요.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날린다고 했는데도 시야로 정찰기가 딸려 가버릴까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시청 감사합니다.